네, 여보세요? 자,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하수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공포 실화를 가지고 오셨다는데, 맞나요? 네, 이제 직업괴담 시리즈 2편이죠. 직업괴담 시리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수구는 우리가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일반 분들이. 일반 분들은 뭐,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 지저분한 곳을 또 청소하시는 또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목격했고, 또 겪었던 괴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 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네네네. 되게 힘든 직업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의 생활을 촬영하는 데 제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프로 촬영을 하고 나면 저녁에 이제 단체로 회식을 해요. 이제 네. 그 회식 자리에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 뭐 보신 거 있어요? 뭐 들으신 거 있어요? 뭐 이러면서 제가 좀 물어보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 제가 집합해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도대체 그분들이 뭔가를 보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한번 이야기 진행해 주시죠. 네, 2탄 네, 시작하겠습니다. 플래시가 길으십니다. 네.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일이 엄청 고되세요. 정말 네. 저는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방호복을 다 입고 들어갔는데 일단 좁기도 엄청 좁고 어둡기도 엄청 어둡고 그리고 일단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딱 하면 소리가 한 20번 가까이가 들려요. 네. 메아리가 쳐가지고 계속 들리는데 그분들이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소리에 절대로 반응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네, 절대로 반응하지 말라.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사례인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자기가 이제 신입 때 혼자서 네. 절대 안 들여보낸대요. 신입들을 이제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신 분들은 혼자서 들어가는데 정면에 사수가 쓰고 뒤편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기어서 가는 거죠. 기어서 하수구를 통과를 하면서 청소를 진행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앞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탁탁탁탁탁 오! 거리면서 사람이 있을 수가 근데- 없잖아요. 그분 그때 말씀이 그분 말로는 지하 20m 아래인데 사람 발소리가 절대 들릴 수 없는 구조인데 사람 발소리가 오. 막 들렸고 앞에 계신 이제 사수분한테 이거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사수분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렸을 때 절대로 반응하면은 안 된다고 반응하면 이상한 거 보인다고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후에 올라와서도 몇 번을 되새겨 주더라고요. 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절대로 소리에 반응하지 마라. 소리에 반응하면 이상한 게 보인다.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말씀을 해주. 네. 그리고 나서 후에 자기가 어느 정도 베테랑이 돼가지고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왔대요. 네.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뭐 그 전까지도 뭐 사수랑 같이 다니도 발소리를 좀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발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갖고 신경을 정말 안 쓰려고 했대요. 근데 발소리가 자기 옆을 싹 지나가더래요. 예. 막 지나가고 나서 메아리 친 소리가 막 들리니까 본인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암만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그런 고립된 장소에서 공포에 빠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패닉이 오잖아요. 네. 도망을 치겠다고 소리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막 기어갔대요. 막 기어갔는데 예. 이게 그분들 이제 지도나 그런 걸 다 들고 다니시고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건 지하에서 길 잃으면 답이 없잖아요. 예, 예. 막 진짜 패닉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순간 딱 까먹으셨대요. 예. 그래갖고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거기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작업하는 공간마다 다 다르지만 대부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몸을 돌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좁은 공간이니까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A 포인트로 들어갔다 B 포인트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대부분 청소를 진행을 하시는데 예. 하수 같은 경우에는 막 각종 집에서 모이는 그런 게 다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길이 진짜 막 꼬불꼬불 하거든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길을 잃어서 패닉이 왔는데 패닉이 온
패닉이 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오고 나서 발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래요. 오, 예. 들어왔는데도. 그런데 본인이 이제 순간 생각이 든 게, 내가 여기서 또 한 번 패닉이 와서 진짜 돌아다니면은, 진짜 하수구 안에서 이제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순간 들어갔고, 예. 뒷걸음질을 쳤대요. 엎드린 채로 뒤로 가는 거. 네네네. 앞에서 자기 한 정면 한 30m 앞에서 좀 소리 진원지 같은 느낌으로 발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자기한테 점점 오더래요. 예. 근데 딱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그 선배가 해줬던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자 한 다음에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하수구 옆에다가 이렇게 체킹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쯤 왔다 마지막 포인트에 체크를 하세요. 예. 그 체크 포인트가 딱 보이더래요. 네네네. 또 지도를 딱 꺼내놓고 그 지도를 다시 꺼내서 아 여기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나갈 수 있겠다 한 다음에 이제 정면으로 딱 가면 되는데 그 정면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는데,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선배 말 믿고 분명 선배가 예전에 그런 말도 했을 때 소리가 나도 신경 안 쓰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진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그냥 기어갔대요. 예. 기어가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 자기 옆을 지나 뒤쪽까지 딱 가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계속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뒤를 봤는데 사람 발목만 딱 잘린 발이 이렇게 걸어 다니더래요. 하수구를. 발만 이렇게? 예.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 자체가 여기서 도망칠 수도 없는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도망가려면 그쪽을 가야 되는 거고. 예. 와,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소리가 들려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작업하면 아무 일 없이 나오신대요. 예. 근데 그분은 그때 너무 궁금해서 순간적으로 봐서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고 주변에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소리 나는 곳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런 걸 보신다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야. 사례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그분도 이제 혼자서 작업을 하시는데 뒤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자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예.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대요. 다행히 그분이 좀 큰 곳이어가지고 이게 돌거나 그러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곳이었대요. 네네네. 그냥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여자가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갖고 아 진짜 이제 슬슬 왠지 빨리 작업을 하지 않고 나가면은 자기도 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빠르게 작업해야지 한 다음에 좀 원래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이제 좀 대충 작업을 하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점점 막 자기 쪽으로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갖고 예. 이거 좀 무섭다 너무 무섭다 한 다음에 그냥 작업 일단 나갔다가 다른 분이랑 같이 들어와서 둘이서 작업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가려고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갑자기 귀 옆에서 야 이러더래요. 오, 예. 순간적으로 옆을 딱 봤는데 머리가 완전 젖어갖고 산발이 된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와. 그리고 그거 보고 그냥 비명 지르면서 통화해가지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못 들어가겠다고 다른 분 내려가서 마저 작업하셨다고 하고. 아, 근데 진짜 고생들 하신다, 진짜. 그쵸. 진짜 고생하시는 거. 저는 그거 같이 들어가봐서 느꼈는데 일단 냄새도 냄새인데 예. 그 압박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 좁다 보니까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VJ 한 명은 들어갔다가 못하겠다고 나오고 제가 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예. 진짜 그러니까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막 낑겨갖고 막 조심스럽게 움직일 정도의 공간은 아닌데 그 압박감이 사람한테 주는 그 심리가 정말 엄청났어요. 아, 뭔가 갇힐 것 같다, 갇혀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와, 진짜 그 압박감을 견디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거기서 또 뭔가가 또 귀신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더 무섭잖아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그분들은 그게 생계시니까. 네. 와, 진짜 그리고 무섭네요. 이제 예. 저는 귀신에 관련된 공포심은 거의 없는데, 거기는 예, 좀 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 귀신도 안 무서워하시는 아스라님이 거기는 좀 무서웠다? 일단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헤드라이트에 있는 그 곳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괴담으로 넘어가 드릴게요. 네네네. 헤드라이트에 관련된 건데, 그분들이 이제 붙는 것 중 하나가 헤드라이트 중앙 부분을 응시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군대에서 이제 한 곳 응시하고 있지 마라 막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을 이제 대부분 작업을 할 때 헤드라이트를 끼고 작업을 하는데, 엎드리거나 아니면은 걸어가거나 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앞쪽으로 쭉 길게 비치잖아요. 길을 확인을 하려고. 예. 길을 쭉 길게 비치고 가는데, 그분들은 절대 시선을 그 헤드라이트 중앙 쪽을 안 돈대요. 예. 항상 그 헤드라이트로 인해서 비치는 그런 약간 반사광들로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헤드라이트 중심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환각이에요, 이거는. 오, 환각. 뭐 귀신같이 나요. 제가 볼 때 그 환경에서 오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어온대요. 귀여운다고요? 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아, 그거 귀신인 건지 환각인 건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예. 군대 쪽에서 가르치는 그거 한 곳 응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 그 헛것 본다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있죠. 뇌에서 그런 작용을 일으켜요. 허공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라는 게 투과시키려고 하는 게 무조건 있어야지 뇌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생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투과시키는 게 없으면 그 사이에 뇌가 투과시킬 무언가를 만든대요. 뭐 이거는 예, 예.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네. 그래서 군대에서 이렇게 한 곳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지 말라라고 가리키는 거래요. 네네. 근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하속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멍하니 봐가지고 순간적으로 뇌에서 투과시킬 무언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환각을 만드는데, 선배들이 계속 거기서 그렇게 사람이 기어온다 이러니까 그게 환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되게 신기한 게 항상 넓은 곳에서는 그런 게 안 일어난대요. 넓은 곳에서는요? 그 좁을 때 그런 압박감에 오는 환각이 있나 보네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분은 이제 제가 갔던 촬영 현장에서 두 분이 그걸 봤대요. 네네. 어떤 상황이냐 이러니까 작업을 하려고 이제 전진을 막 하고 있는데 정면에서 쾅쾅쾅쾅쾅쾅 거리 소리가 들려갖고 뭐지 하고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봤대요. 소리가 네. 들리니까. 네.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은 작업을 할 때 밸브나 그런 걸 다 잠가 놓고 진짜 확인을 되게 여러 번 하세요. 왜냐면 좁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져 온다거나 네. 그런 경우 정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쾅쾅거리는 소리가 대체적으로 그분들 말씀이 밸브가 느슨해져가지고 조금씩 돌아가면 그런 소리가 난대요. 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나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중앙에서 본인 말로는 한 40대 정도 되는 웬 남자가 진짜 엄청난 속도로 자기 쪽으로 막 기어오더래요. 네. 그래갖고 눈을 감았다 딱 뜨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소름 돋았던 게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던 다른 분도 그 정도 되는 남자를 보셨고 인상착이 거의 비슷하긴 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헤드라이트 중앙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저도 진짜 와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청소라고 하는 개념은 뭐 어디든 위험한 청소부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뭐 창문에 붙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직업이 많은데 이거는 또 특수하게 위험한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촬영을 끝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불면증 치료를 받아서 병원을 매주 가는데 예.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마침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의사랑 좀 오래 보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만드는 환각이나 환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식의 설명해 주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엔 특히 오히려 폐쇄공포증이라는 게 익숙한 사람한테 더 잘 온대요. 예. 익숙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잘 오는데 그 이유가 그거래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 그 압박감을 못 이기고 폐쇄공포증이 온대요. 아. 일단은 뭐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런 증상이다. 이런 증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제로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 기어오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귀신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느꼈던 게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대에 작업을 했고 서로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데 둘이 본 인상 차이가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럴 수가 없지. 특히나 그곳에서. 하수구에서. 네, 그래갖고 이거는 귀신일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도 그냥 거의 환각이겠거니 하면서 약간 좀 스스로 위안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아무래도 귀신이라면 무서우니까 본인도 그냥 그치. 내가 헛것을 본 거다, 헛것을 본 거다라면서 계속 되새김질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차라리 그게 낫죠. 훨씬 낫죠. 예.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도 있나요? 이건 또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는 이 두 개가 끝이에요. 더 이상의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냥 그 두 개만 잘 지키면 안전사고가 안 일어난대요. 네. 이번에는 그 화장실 같은 거 막히면 뚫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 그 배관공 진짜 뭔가 슈퍼마리오 같은 그런 분들? 예, 예. 예, 이건 제가 저희 집에 왔던 분한테 들었던 건데, 예. 예, 돌비님도 오셨던 이 반지하 제 작업실,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거기요? 인터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예, 예. 작업을 하시는데 작업이 너무 막혀가지고 점심시간도 됐고 해가지고 저도 밥도 먹어야 되겠다. 그분을 그냥 식사하시고 하시라고 한다면 식사를 차려줬어요. 예.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막 얘기하다가 저 사실 낭얀트집 예전에 했었는데 혹시 뭐 무서운 거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해주셨던 말이 딱 하나의 금기사항이 있대요. 자기들 직업에는. 몰라. 오호호. 그분 말은 예. 본인 회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네네. 생각은 아마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분 말이 일단 빌라나 아파트는 제외예요. 빌라나 아파트는 예. 제외고 단독주택에 여성분이 안 사는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집이 항상 있대요. 와, 그 여자가 없는데 여자 머리카락이? 네.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짧으신 경우거나 아니면 예. 뭐 진짜 여자 없이 남자들만 사는 그런 단독주택 그런 데서 막 배관을 뚫는데 진짜 막 한 1m 가까이 되는 머리카락들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 작업을 안 한대요. 예.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선배 중에 그런 데를 뚫어보겠다고. 예. 그러니까 자주 갔던 집이었대요. 몇 년 전부터 좀 다녔던 집이에요. 집주인이랑 알아갖고. 예. 근데 자기가 그 집을 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 세입자 중에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가 없었대요. 자기가 네네네. 지금까지 딱 가서 봤을 때는. 근데 어느 날 딱 갔더니만 웬 머리카락이 계속 나오더래요. 예. 뚫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기가 생기셔가지고 막 뚫는데 머리카락 계속 끄집어내다가 이제 내시경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시잖아요. 이분들 이제 어디가 뚫렸나 막혔나 이게 확인하려고 이렇게 내시경을 막 네네네. 집었는데 내시경 카메라에 사람 눈동자가 딱 보이더래요. 우와! 잠깐만. 이거. 그 조그만 배관에 사람 눈동자만 딱 보이더래요. 이거 상상을 못했어요, 이거. 죄송해요, 그래갖고 그냥 내시경 빼고 그냥 작업 마무리됐다고 그냥 약품 막 쏟아 붓고 그냥 나갔다고 막 그런 말씀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 자기 회사에는 그 남자만 사는 집인데 여자 머리카락이 긴 게 나온다 그럼 작업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게 귀신의 눈이면 그것도 소름이긴 하지만 진짜 사람 눈이어도 소름 그게 돋는 거 더 아니에요? 소름인 거예요. 진짜 사람 눈이면 더 소름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은 맞대요? 무조건 눈.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그분도 이제 들으신 거잖아요, 선배한테. 그쵸. 그 선배는 분명 눈이었대요. 사람 눈이었대요. 와. 이거는 귀신이어도 문제고요. 사람이어도 문제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니, 제 생각은 사람이면 더 문제예요.
다행인 건 아파트나 빌라를 사시는데 막 네네. 배관공을 불렀는데 이제 머리카락 길게 나오거나 그러는 경우는 종종 있대요. 예. 대부분 위쪽부터 이제 물을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층에 이제 여자분들 사시거나 그러면 막힌대요. 네.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진짜 배관을 혼자 쓰니까. 그쵸. 네, 그런 경우에만에 해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뭔가 금기시되는 거는 딱 하나인데 이 하나가 임팩트가 파워가 있네요. 뭐 그분 회사에만 있을 수도 있는 건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네.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나서 이제 밥 식사 다 하시고 이제 작업 마무리 해주시고 나서 이제 퇴근하셨죠. 이야. 일단은 이 배관공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하시다가 분명히 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던 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이거는- 나오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되게 좀 소름이 돋는 게 아까 그 안으로 들을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는 건 아니고 종종 보는 게 사람 피래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배관 이렇게 사이에 있다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이제 대부분 병원이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혈액 같은 거 혈액들이 그냥 흘려보내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종종 보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그치. 뭐, 그냥 뭐 그런 거면 다행인 건데, 이게 또 다랗게 또 공포방송이다 보니, 또 이렇게 또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쵸. 근데 그분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떡이 된 걸 본대요. 떡? 어휴, 피떡 된 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피떡이 져 있는 걸.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끔씩 뭐 좀 짬 되시는 분들 이렇게 눌러서 터트려가지고 닦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눌러서 터뜨려. 이거. 와, 근데 그거 카메라 이렇게 넣었는데 눈 이렇게 탁 보인 거 진짜 그건 무섭네요. 그건 저도 밥 먹다가 들어갔고 순간 좀 체할 뻔했어요. 와. 그러면 그 배관공 분의 이야기는 요거 한 가지였나요? 또 뭐 다른 건 없었나요? 그분이 이제 뭐 자기도 이런 쪽 이야기를 좀 좋아해가지고 나도 이 직업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알아봤다 얘기하시는데도 예. 대부분은 이제 뭐 거의 범죄랑 관련된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얘기를 하면 좀 예. 그쵸. 아무래도 친구 그런 것도 있겠죠. 귀신 같은 건 거의 그 일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야.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세 번째 직업 배관공.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장실에 뭐 변기가 막혔거나 이런 걸 또 해결을 해주시는 분들의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또 그 이야기 실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스라님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호랭이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종교학자 삼촌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목이 정말 특이해요. 이야기는 혼목기라는 또 다소 생소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이 단어에 대해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또 어떤 기이하고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랑이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네요. 오늘 또 종교학자 삼촌분의 이야기일 텐데 제목이 네. 되게 특이해요. 혼목기. 네, 혼묵기. 네, 혼묵기. 이거 오, 사실 제목을 뭔가 짓기가 힘들어갖고 네. 그냥 여기 나오는 그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예. 일종의 뭐 양밥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자세히는 삼촌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무섭기도 예, 하고. 예. 근데 아직도 뭐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르세요. 왜냐면 너무 자료도 없고 알아보셨는데 엄청 예전에 있었던 그런 주술 같은 거라서 네네네. 그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추론해도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또 같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의견을 내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랭이님, 렛츠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이 이야기는 그 신부님하고 그 법사님들 같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네. 일어난 이야기고, 당시에 삼촌이 몸이 아프셔갖고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참여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네네. 신부님하고 뭐 법사님하고 이렇게만 일을 하러 좀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네. 당시 이제 삼촌이 살던 그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좀 구식 그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삼촌 사는 집 이제 옆에 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대요. 그 집에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그 분이 근데 보니까 동양인이셨대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할머니셨는데 말을 뭐 이렇게 섞어보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한국인이시다 보니까 정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친해지려고 다가가려고 했는데 뭐 대답도 안 해주시고 뭐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시고 뭐 이런 이상한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좀 일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도에서 그분을 이렇게 마주치면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쪽 사시는 분들은 되게 이 눈인사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모르는 예. 사람하고도 그냥 지나가면서 이게 눈 마주치거나 하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안부 인사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삼촌이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은 그냥 인사를 씹고는 뭔가 삼촌을 피하듯이 이렇게 막 그냥 들어가 버리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삼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이게 기분이 슬슬 나빠질 찰나에 밤에 삼촌이 그 복도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시는데 그 바로 가운데 계단이 있었대요. 그 네.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근데 그 계단에 이렇게 전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켜지고 꺼지는 이런 전등이 있는데 네. 그 전등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도 안 지나다니는데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더래요. 계속 오, 예. 꺼져 있다가 한 30초, 뭐 40초 뭐 이렇게 길게 있다가 탁 켜졌다가 또 별로 안 있다가 또 꺼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 뭐 고장났나 하면서 이렇게 흡연을 하고 계셨는데 이상한 걸 보신 거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무심결을 이렇게 봤는데 이게 불이 이렇게 탁 꺼졌는데 그 벽에서 그 안광이라고 하나요? 사람들 오.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눈빛이 빛나잖아요. 예. 그 벽에,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뭐 사람 실루엣이 서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그 사람 눈동자였대요. 예. 눈동자가 삼촌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이제 흠칫 놀라신 거죠. 사람이 이렇게 놀래면은 못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그 삼촌이 몸이 이제 못 움직이셔갖고. 경직됐지. 네, 너무 놀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고 계속 보는데 예. 또 불이 탁 켜지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예. 벽이 흰색 벽이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바로 담배 그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버리시고 그냥 복도에다가 예. 집에 이렇게 후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탁 꺼지더래요 또. 예. 그래서 이제 또 멈추셨는데 보니까 또 그 눈빛이 삼촌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더래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삼촌이 거기서 못 가니까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또 불이 탁 켜지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뛰어가야지 하고 이제 그 상태로 뛰는데 삼촌이 그 계단 앞에 서는 순간 또 불이 꺼지더래요. 예. 그리고 또 그 눈빛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몸이 막 그때부터 떨리더래요.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니까. 네, 그래갖고 이 무슨 영화 같은 상황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굳어 서 있는데 이게 좀 웃겨요. 들으면 웃길 수도 있는데 그 혹시 사슴 아시죠? 사슴이요? 네, 사슴. 네, 알죠. 사슴인데 그 미국에는 사슴이 좀 커요. 오, 맞아요. 크다고 들었어요. 들이받는다 그러던데. 네. 삼촌이 예전에 보육원을 잘할 때 그 큰 사슴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코 사슴인가 그게 삼촌이 옛날에 견학을 갔을 때 예. 그 사슴이 삼촌을 들이받았대요. 그래서 삼촌이 그 사슴을 좀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웃긴 게 그렇게 계속 못 들어가게 하니까 들어가면은 뭔가 재수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서 위층에서 뭐가 또각또각 내려오더래요. 네네. 이 내려오니까 센스등이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슴이 갑자기 그 건물 10몇 층짜리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에 서서 삼촌을 계속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이제 집으로 후딱 뛰어서 들어간 거죠. 예.
그게 진짜 사슴 아니었고 삼촌이 말하기를 좀 환상 같은 거였다고 뭔가 아, 도와주지 그래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옆집에서 삼촌이 침실에서 잘라고 누우면은 옆집에서 무슨 망치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계속 예. 막 쾅쾅쾅 소리가 들려서 삼촌이 처음에는 그냥 뭔가를 하나보다 안에 뭐 수리를 하나보다 근데 왜 이하밤 해야지 하면서 그냥 짜증내면서 넘어가는데 이게 뭐 며칠 계속 자정이 좀 넘어간 시간마다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네. 삼촌이 열이 받은 거죠. 나가갖고 이제 옆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밖으로 안 새어 나오더래요. 예. 그리고는 아무런 막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아서 삼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경찰에 도착을 하니까 문을 열었나 봐요. 그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삼촌한테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경찰분한테도 내가 뭐 집이 여기가 뭐 벽이 뭐 이렇게 망가져갖고 내가 수리를 해야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을 하고 돌려보냈나 봐요. 네. 진짜 때 아닌 소음 때문에 막 미치고 있고 몸도 유난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아팠는데 이제 그분이 들어오고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 막 몸이 아프더래요. 수면 장애는 기본이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예민해져 갖고는 사람들한테도 약간 좀 화내면서 반응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삼촌이 네. 이제 진짜 이상하다고 느낀 일이 이제 그 경찰 도로에서 이렇게 멈추라고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같은 있죠.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뭐 허튼 짓 하면은 바로 어우, 총 큰일 맞고 나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더 심했대요. 흔히 이제 경찰이 이렇게 와갖고 창문을 내리라 해서 내렸는데 그 경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서 있는데 네. 그 뒤로 혹시 그 무복 아세요? 우리나라 무복인데 그 팔에 길쭉하게 흰 색깔 있는 옷 알죠, 알죠. 뭐라고 설명을 해? 네, 그런 옷이 그 경찰분 뒤쪽에서 갑자기 쑥 나오더니 경찰분 어깨 너머로 벽에서 봤던 그 붉은색 눈동자가 예. 쑥 나오더니 삼촌을 이렇게 뭐 약간 좀 비웃는 듯한 눈빛 같았대요. 그런 네. 눈빛으로 삼촌을 싹 훑켜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놀래갖고 거기서 와! 뭐 이렇게 한 거죠. 네. 하니까 이제 또 경찰은 동요를 한 거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그 맞을 뻔한 거죠. 검사도 받았대요. 혹시 뭐 네. 복용은 뭐 한 게 있나 해갖고는 뭐 그런 검사도 받고 막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삼촌이 집에 와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신부님하고 그 법사님 같은 경우는 단 곳에 가갖고 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갖고 네. 그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뭐 연락을 드리진 않았대요. 네네네. 좀 피곤해서 그런 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건가 긴가민가 근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또 날을 지내는데 이제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위를 눌리는데 누워있으면은 천장에 누가 매달려 있었대요. 당시 누가 매달려 있는데 예. 삼촌이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누워갖고는 삼촌을 보고 있더래요. 네네. 근데 신기한 게 몸이나 뭐 얼굴 부분은 그냥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 눈동자하고 삼촌이 경찰 등 뒤에서 본 그 팔 있죠. 네. 팔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삼촌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네. 가위를 이제 그때부터 눌리고 뭐 악몽 꾸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막 꾸시고 그러니까 네. 잠도 그때부터는 못 자고 뭐 옆집에서 소음은 안 들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닫고 주무시잖아요 삼촌이. 네네네. 그러면은 집 안에서 막 뭐가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소리라 해야 되나? 막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라 해야 되나? 막 칙칙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려갖고 삼촌이 깜짝 놀래갖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뭐가 휘리릭 하고 숨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다시 누우면은 또 밖에서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그런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면은 또 뭔가 휘릭 하고 숨어버리고 예. 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도 미세하게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뭐 예를 들어서 식탁에 머리를 놓고 나가면은 그게 예. 나갔다 오니까 옆으로 넘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폴더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이런 현상이
느껴졌대요. 예. 좀 이게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거는 왜 창문을 코팅하면은 밖에 풍경은 안 보이는데 밖에 풍경이 밤에 막 그림자로 이렇게 비추잖아요. 예. 실루엣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삼촌이 십몇 층에 살았대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예. 무심결에 이렇게 옆으로 새우잠 자듯이 누워갖고 창문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 여자분 실루엣이 창문에 비추더래요. 네네. 그리고 삼촌이 놀래갖고 일어나서 불을 켜니까 또 그 실루엣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삼촌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게 더 힘들었대요, 삼촌은. 옆에서 뭔가가 자꾸 붙어갖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게 더 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막 연출로 막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잠도 못 자고 네.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해지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뭐가 자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못 자니까 예. 막 환상이 막 보이고 이게 내가 지금 뭔가가 자꾸 나 괴롭혀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잠을 못 자서 이러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왔다리 갔다리 했대요. 근데 네네. 이제 그 골목길이 있잖아요. 골목길. 미국 같은 경우는 밤에 사람이 더 안 다닌대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그래요? 그런 골목길 같은 경우. 네, 예. 더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인식 같은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는 모르겠는데 좀 이제 사람이 좀 적은 주의 동네에는 사람이 더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골목길을 이제 새벽에 가고 계셨는데 그 새벽 한 2-3시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가로등이 깜빡깜빡 하더래요. 네. 근데 그때 뭔가 느낌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빨리 가야 되고 삼촌도 이제 어른이니까 뭐 그런 거에 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냥 가는데 바로 앞에까지 도착했을 때 그 가로등이 깜빡깜빡거리다가 탁 네. 꺼지더래요. 네. 삼촌이 또 거기서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괜찮네 하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다를 몇 걸음 떼니까 불이 탁 켜지는데 이제 그때는 불이 켜지니까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무복 있죠, 무복.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복인데 한국 예. 무복은 아니고 약간 일본 무복 같이 생긴 걸 입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빨간 네. 눈동자만 기억이 난대요. 그 여자가 서갖고는 춤을 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 삼촌은. 근데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춤을 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춤 막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보면은 이건 춤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몸사위가 아니었대.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귀신이 춤을 춘다 하면은 덩실덩실 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데 식으로. 예. 그런 춤이 아니라 기괴한 움직임? 애기들이 기분이 좋으면은 막 방방 뛰잖아요. 막 팔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그러니까 흰색 무복을 입은 분이 방방 뛰면서 제자리를 막 돌더래요. 예. 예. 그리고 삼촌이 그걸 보고 나서 대단한 게 불이 한번 탁 꺼지니까 그 상태로 그냥 뛰신 거예요. 예. 저 같으면 사실 기절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촌은 그냥 뛰신 거예요, 거기서. 뛰는데 뒤를 보면 안 되는데 뒤를 봤는데 예. 그게 그렇게 막 방방 뛰는 상태로 삼촌한테 막 달려오더래요. 예. 그래서 삼촌이 그 상태로 그냥 기절해버리신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그대로. 그 상태로 이제 이송이 되신 거죠, 병원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이것저것 검사 받아보고, 예. 알코올 측정도 해보고, 뭐 또 막 복용한 거 있나 뭐 이런 것도 검사했는데 정상이니까 예. 집에 가고 곰곰이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야겠다. 네. 신부님하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주무시는데 꿈은 아니었는데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신 삼촌을 깨우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로 일어나라면서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삼촌이 일어났는데 삼촌은 조상분이라고 말 안 하셨어요. 조상분은 아닌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코주부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삼촌한테. 막 왜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냐고, 막 욕을 막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래. 삼촌이 근데 일전에도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분이 나를 해하러 온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네. 느끼셨대요. 네. 그래갖고는 이제 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삼촌한테 상욕을 막 하시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 네. 노인분께서. 어. 그래갖고 그 노인분을 따라서 나갔대요. 나가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가셔갖고 그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냥 문을 이렇게 통과하시고 들어가시더래요. 삼촌이 이제 따라오라 했으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담 침입이잖아요. 근데 삼촌이 뭘 홀린 듯이 그냥 문을 열었는데 열리더래요. 그 옆집 문이.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사라지셨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더래요. 방에서. 영혼의 냄새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냄새였대요. 근데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더래요. 집 안에서. 그래서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옆을 봤는데 진짜 또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면은 방 구석에 마네킹이, 그러니까 그때는 마네킹인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불을 켜보니까 마네킹 8개인가? 구석에 서 있더래요. 네. 뭐야 하고 막 놀래갖고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불을 켰으니까 아, 내가 무단 침입했구나. 이제 그때 자각을 하신 거예요. 네. 자각하시고 옆을 딱 봤는데 방 문이 열려 있는데 더 소름 돋는 거는 그 방 안에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예? 그죠? 네네네. 네, 아무튼 이렇게 고독으로 이렇게 가셨는데 이게 근데 더 소름 돋았던 거는 그 네. 분이 계시던 방 바로 맞은편이 삼촌 방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밑에 삼촌 방을 향해서 양초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대요. 한 5-6개가. 예.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오포로 막 이렇게 덮여져 있더래요. 그 양초 가운데. 그리고 그 벽에 철근이라고 해요. 쇠붙이들 있죠. 그냥 잡다한 쇠붙이들. 예. 막 쇠파이프, 막 얇은 쇠파이프 막 이런 게 삼촌 방에 있는 벽에 막 박혀 있더래요. 막 10개, 20개 막 엄청 많이 박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그 망치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삼촌 방 쪽에다가. 삼촌이 바로 신고를 하셨죠.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되신 건 맞으니까.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물건 같은 걸 건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았고 그 양초에 있는 그 모포를 잡고서 퍼봤는데 그 안에 좀 충격적인 게 들어있었죠. 막 삼촌이 집에 쓰레기통에다 버린 뭐 손톱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예. 각질 막 이런 거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촌 거라고 확신은 처음에 안 하셨대요. 예. 안 하셨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삼촌께 나온 거예요. 채모에서 채모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몰랐는데 악어 가죽 있죠. 악어 가죽하고 방울뱀 그 방울 달려있는 그 부분하고 막 그런 것들이 거기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은 멘붕이 오신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저주인데. 나한테 주술을 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삼촌이 막 이곳저곳 쑤시고 다니던 때가 아니어갖고 뭔가 원한 살리도록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할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오고 나서 삼촌이 더 큰일 날 뻔했대요. 거기 이제 무단 침입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촌이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 홀려갖고는 그 문을 따신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딴지도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문이 열려서 예. 자기는 들어간대. 알고 보니까 삼촌이 땄대요. 그 흔적이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조사 받고 했는데 삼촌은 아무런 그게 없다고 판결이 돼서 이제 끝이 났고 이걸 당했잖아. 법사님한테 결국엔 전화를 해갖고 신부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법사님만 좀 나한테 와달라고 하고 이제 법사님이 오셨대요. 법사님이 이 주술을 한 거를 직접 보셨어야 되는데 보질 못해서 삼촌이 적어놓고서는 예. 그 법사님한테 일러줬대요.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법사님이 말하는 게 그게 혼묵기라는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오, 그 그게? 법사님이. 그러니까 법사님이 뭐 말씀을 해주시기를 되게 예전 우리가 상상하기 이전에 그런 시대에 있던 주술인데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아마 기록도 얼마 안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예. 중국에도 이런 게 있었고 예. 인도에도 있었고 태국에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옛날 발해인가 있었던 건데 워낙 그 시절 기록이 없대요. 그 발해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없어서 그 발해 때 이런 주술이 있었다는 것도 중국에서 발견이 돼갖고는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그 예전에 믿던 신한테 일종의 영혼 제물을 바치는 거래요. 곧 네. 갈 사람이 자기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영혼을 바치는 그런 주술이래요. 이 혼묵이라는 게 뭐 그런 주술이라고 설명을 했대요. 예, 예. 이게 좀 심각한 이유는 결이 다르대요. 흔히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양밥하고 이런 고대 예전의 것들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경우는 결이 다른데 예. 삼촌한테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널 살린 게 맞다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삼촌이 이렇게 했다는 걸 몰랐으면은 아마 평생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게 해줬기 때문에 방법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점은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나 막 이런 게 보인다. 이거하고 예. 관련이 있는 거냐 했더니 법사님이 그건 아닐 건데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가 맞긴 한데 뭐 몸에 뭔가를 씌이게 하거나 뭐 이런 류의 저주는 아닌데 예. 분명히 근데 뭐가 지금 붙은 거잖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자꾸 너한테 붙으려고 하나?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일 때려칠까라고 생각도 하셨대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드시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 겪어본 일이었으니까 당시에는. 네네네. 그 이후에는 뭐 이것저것 막 양박도 당해보고 막 했는데 그 당시엔 처음 겪어본 일이었고 예.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계속 이런 쪽으로 파고드니까 이런 게 꼬이는 건가 싶어갖고는 이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정도의 힘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예, 예. 근데 그걸 푸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대요. 뭐 법사님이 그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꾸 삼촌을 괴롭히는 그게 안 나아지더래요. 그 이후에도. 네. 처음에는 그 법사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넘어갔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삼촌이 혼자서 이제 캠핑장을 가셨대요. 이렇게 캠핑장 너머에 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산 나무들 위로 그때 삼촌이 봤던 그 무복을 입은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몰랐는데 예. 그 무복을 입은 여자가 그 나무 위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날아다니더래요. 나무 위를. 우와. 예. 삼촌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갖고는 그 상태로 거기다 캠핑용품 다 내려놓고 예. 바로 도망 나오셨대요. 근데 이게 악마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자꾸 뭔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그래서 법사님한테 다시 가서 내가 이런 걸 봤다. 법사님 혹시 내 주변에 진짜 보이는 거 없냐? 라고 얘기했더니 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예. 근데 너한테 뭔가 귀기라고 그 기운이 좀 묻어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우연히 가다가 뭐 귀신하고 접촉하면은 묻는 그 정도의 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예. 예. 라고 얘기하시고 방안을 좀 해주셨대요. 뭐 호랑이 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것도 주시고 뭐 부적 같은 것도 뭐 다량으로 막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그 산에서 그 날아다니던 걸 보고 나서는 또 그게 삼촌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예. 계속. 근데 웃긴 게 그 호랑이 그림을 줬다고 했잖아요. 법사님이. 근데 이제 호랑이 그림을 삼촌이 자는 곳 옆에다 놓으라고 했대요. 네. 삼촌이 자는 곳 옆에다 놓고 자는데 침대가 누가 뛰면은 막 이렇게 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삼촌이 누워있다가 눈을 떠서 봤는데 그 호랑이 그림을 밟고서 그 여자가 그 위에서 그냥 방방방 뛰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법사님한테 바로 찾아가갖고는 네 이거 봤다. 그랬더니 법사님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딱 잘라고. 예. 이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와, 왜 그러네요. 서양에서 동양의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게. 예. 그 주술은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갑자기 또 따라붙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는 그 법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너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너가 안 잡혀갖고는 자꾸 너를 괴롭히는 것 같다. 네. 지금 내가 너한테 못 붙게 뭐 이것도 해줬는데도 그 보란듯이 비웃는 거라고. 내가 해준 그 그림 위에서 띄는 거는 걔가 나 비웃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어지간한 놈인 것 같다고 야, 예. 해갖고는 법사님이 양놈들한테 가갖고 해봐라.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는
이제 구마의식 아닌 구마의식을 한 거죠. 삼촌이 받게 된 거죠. 네, 삼촌 네. 자신이.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악마가 씌었거나 뭐 악령이 씌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한테 상처를 내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그러지 못하도록 한 거래요. 진짜 신기한 게 이 구마의식을 삼촌이 부마가 된 건 아니지만 부마자의 시점에서 보셨는데 진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 구마의식을 하는데 기도를 외우잖아요. 미국 신부님이 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그 칠판 긁는 소리 아시죠? 막 쇠 긁는 소리, 오, 막 사람 예. 듣기 싫은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소리하고 섞여서 나더래요.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닌데도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막 듣기 싫어서 귀를 막 막게 되더래요. 그때. 예. 그리고 나서 성수를 묻히는데도 그 성수가 진짜 뜨겁더래요. 예. 진짜 엄청 뜨겁더래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격하게 좀 행동을 하실 때는 신부님들 눈이 뒤집혀갖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삼촌 눈에. 예.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그 구마 의식하는 도중에 그 여자, 무복을 입으신 그 여자가 보이진 않았는데, 자꾸 귀에서 막 기도를 외우면은 칠판 긁는 소리도 같이 들리고, 그래서 네. 삼촌이 귀 안 막으려고 손을 딱 내리고 계속 꾹꾹 참고 있으면은, 왼쪽 귀에서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오른쪽 귀에서는 중국어랑 일본어 섞인 말로 사바사바사바 막 하더래요. 엄청 네. 빨리 막 이렇게 하더래요. 집중이 안 되게. 그리고 나서 이 삼촌이 집중을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빼는 게 아닌데 자꾸 이게 방해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이거 확실히 쳐내려면은 너가 이런 모든 의식들에 괜찮아져야지만 이걸 다 쳐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는 이 삼촌한테 최면을 걸고 이제 구마의식을 하자고 했대요. 그 미국 신부님께서. 그래갖고 주변 수소문해갖고 그 최면으로 뭐 빙의 치료를 하시는 어떤 분을 해갖고는 했대요. 삼촌이 그때 최면을 처음 받아보셨는데 어떤 방에 있었대요. 삼촌이. 한국 아파트 보면은 아파트가 있고 그 복도 쪽 창문에는 방범 그 창? 채창살 방범으로 이렇게 채창살 돼 있잖아요. 그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 방범 창 너머로 그 무복을 입은 여자 있죠. 무복을 여자 얼굴을 그때 처음 봤대요. 처음에는 무복을 입은 여자가 획 하고 그 방범창을 지나다니더래요. 획 하고 지나갔다가 예. 다시 획 하고 지나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삼촌이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무복을 입은 여자가 방범창을 이렇게 손으로 탁 잡고는 삼촌을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니까 그때 그 얼굴은 기억이 난대요. 어떤 얼굴이냐면 눈이 흰자밖에 없대요. 눈에 흰자밖에 없고 그 검은 자가 되게 조그맸대요. 예. 볼펜으로 콕 찍은 그런 정도로. 동공이. 네, 모르겠는데 삼촌이 말하기를 그냥 납작했대요, 얼굴이. 예. 그리고는 그 상태로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삼촌을. 그냥. 예. 신기한 게 그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데도 그 신부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그 칠판 긁는 소리도 사라지고 상태가 좀 나아지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짐을 느끼는 동시에 그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뭐랄까 되게 기괴하게 변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색깔이 점점 거무튀튀하게 변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썩는 것처럼 변하고 막 표정도 점점 일그러지고 그 눈에 조금밖에 안 남아있던 그 검은 자도 사라지더니 그 상태에서 확 깼대요. 예. 이제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삼촌이. 그 구마 의식 같은 거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해서 막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아프간하고 중국하고 있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협곡에 거주를 하던 유목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믿던 종교에서 나온 주술인데 확실한 거는 삼촌한테 붙었던 그거는 이 주술하고 관계가 없는 거였대요. 삼촌이 알아본 바로는. 그래갖고는 이제 더 이상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잊지 않은 상태로 지냈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일이 터진 게 이제 그 천사소녀를 만났잖아요, 삼촌이. 천사소녀가 처음에는 삼촌한테 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혹시 예전에 나쁜 선택을 하신 분들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예. 그래갖고 삼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라고 하니까 여자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내 눈에 보이던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흰 색깔 제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계속 아저씨 주변에 맴도는데 예. 내가 있으니까 오지를 못하고 계속 도망만 가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삼촌이 소름이 쫙 돋은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제복 같은 게 팔이 이렇게 길고 긴 흰 색깔 옷이니라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래요. 오. 삼촌이 거기서 더 충격 받으신 거죠. 그게 좀 긴 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지 않고 나한테 있었다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그게 어딨는데? 라고 하니까 소녀가 말하기를 계속 내가 아저씨 옆에 있으니까 점점 그 힘이 약해지다가 다시 없던 상태로 그냥 흩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이 아저씨한테 말 안 하고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잡을 수가 없더라. 라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귀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물 잡으려면 안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계속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형태가 원래 없었던 것이 것처럼. 생겨난 것처럼 되게 드물게 그런 나쁜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혹시나 그런 일이 겪은 적이 있나 해서 물어본 거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저씨한테서 멀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저 흩어졌던 게 모여갖고는 또 붙을 수도 있다. 근데 네. 딱히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맴돌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네. 어떻게 그 외국에서 그런 무복을 입은 그런 이상한 네네네. 형체가 나타나는 건지도 놀랍고 의문이잖아요. 너무 의문인데요. 근데 이제 네. 그 동양의 우리가 흔히 보는 동양 귀신 같은 경우도 네. 많이 봤대요. 그 아, 서양 외국에서? 보셨대요. 네, 보신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 네. 동양의 무복 그게 왜 서양에서 보였냐는 거죠, 삼촌은. 그러게요. 그리고 그 천사소녀가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구마의식을 하고 나서 삼촌이 진짜 얼마나 많은 영매사분들을 보셨겠어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도 이 형태가 주변에 맴돌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없대요. 그러다가 이제 천사소녀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악령이나 악마 같은 경우였으면 분명히 내가 만난 영매사들 중 한 명은 보지 않았을까. 근데 예. 왜 그 사람들은 다 못 보고 왜 얘 눈에는 보였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자, 일단은 오늘 호랭이님께서 이렇게 종교학자 네. 삼촌분이 겪은 또 혼묵기라는 또 생소한 단어의 어떤 주술 또 이야기였고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삼촌에게 보이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죠? 또 미스테리한 네네. 존재들이 있었고 그쵸.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셨는데 이런 늦은 밤 네. 예, 추우실 네. 텐데 또 여전히 밖에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자, 오늘 호랭이님 네.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우위딜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해외에서 살고 계시고 해외 집 그리고 이런 넓은 마당에서 실제로 귀신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하우위들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우위들님.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늦은 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해외에서 네. 다른 나라에 사실 때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로 두 가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당한 거고, 어머니께서 직접 경험하신 거를,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첫 번째는 저 뒤에 배경에 보이는 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오, 어머니가 처음 이민 오신 날, 비가 오는 날, 그 집안에 있는 기운을 느끼시면서 경험하셨던 걸 토대로 얘기를 할 거고, 예.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날 이후로 저한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캠프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목격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처음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이제 보통 어머니, 아버지 직업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제가 갓 태어나가지고 3개월도 안 지나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로 회사가 이제 거기에 인도네시아 지사가 생겨서 발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해서 가신 건 아닌데 아무튼 가셨고, 어머니는 일반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일반 분이셨는데, 근데 지금은 결국 두 분 다 선교사님이세요. 이쪽 일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반둥이라는 제2의 약간 수도로 칭하는 도시에 발령을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처음 도착한 날, 예. 당장 회사에 나와달라. 아무래도 제3세계 국가다 보니까 인력이 계속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착하시자마자 집 문 앞에다가 짐을 두시고 아버지는 먼저 회사를 가신 상태고, 예. 어머니는 나는 애를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6살짜리 된 제 친형을 손을 붙잡고 너무나 억울한 거죠. 갑자기 이민을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집을 어쩔 수 없이 정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 그날 밤이었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고, 비가 심하게 거의 우박 수준으로 막 탕탕탕 치면서 내리는 날이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공사도 제대로 못했어가지고 이 집이 아무리 밖에서는 좀 삐까뻔쩍해 보여도 안에는 많이 허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엄청 세요. 전기가 간당간당 들어왔는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전기가 꺼지면서 어머니는 그냥 캐리어 가방 몇 개랑 저를 드시고 예. 6살밖에 안 된 형을 손을 붙잡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우셨대요. 너무 서러워서.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번개가 치면서 불이 꺼지더니 음산한 분위기가 나고 이 군데 저 군데에서 계속 비가 새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를 먼저 재우시고 형도 재우고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대요.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프레시 라이트로 키면서 청소도 하고 볼 것도 보고 어디다가 두어야 될지 짐을 보려고 하는 찰나에 이상하게 집이 있으면은 저 지금 사진에 있는 집은 약간 정면으로 생각하시면 그 뒷부분에 뒤에 창문이 있었어요. 오, 예. 마당으로 뒷마당으로 나가는 길이었었죠. 창문이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 도대체 이 물 새는 건 어떻게 퍼다 버리며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이 뒷마당에다가 이제 문을 열고 버리면 되겠다 싶어 뒷마당으로 가려던 찰나에 예. 번개가 딱 치면서 세상이 하얘지잖아요. 순간 밝아요. 그쵸. 회색으로 싹 밝아지죠. 그렇죠. 네, 맞아요. 번개가 탁 치면서 확 하얘지는 순간 한 8개가 무덤이 보이더래요. 오, 소름 돋아. 오, 예. 원래 안 보이던 게요? 아니, 원래 있었는지 몰랐죠. 정말 도착하자마자 본 거라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도 몰랐던 상태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집안에 무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흔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집 뒷마당에 무덤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무덤이 8개가 보이면서 너무 놀래서 뒷걸음질을 하시다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집에서 내가 굳이 살아야 되지? 입에다가 계속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세 한탄과 욕을 하면서 그냥 그래 물이라도 퍼가지고 당장 잘 곳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 한 번 더 번개가 치더니 너무 세상이 하얘지는데 이 순간 그 무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래요. 싸하더래요. 우선 물 치우는 거는 나중에 하고 그냥 침대에 가서 내 애기들이랑 누워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닫고 나서 뒤돌아섰는데 번개가 한 번 더 치는데 너무 소리가 커서 너무 놀라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뒤돌아 봤는데 한 몇십 명 되는 귀신들이 한 번에 창문 뒤에 반짝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순간. 우와, 잠깐만.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소름 끼쳤는데 와, 예. 상상했어요. 아우, 상상하면 안 되는데, 예. 정말 별의별 모습의 귀신들이 수십 명이 그냥 그 창문 바로 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너무 놀래서 미끄러져서 뼈를 다치셨는데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 지금도 욱신욱신거리시대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예. 네. 또 바로 뛰어가서 화장실로 가서 기도를 했대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하고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이 순간만큼 살려달라고 나 지금 외국에 나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예. 비가 오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런 것까지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쎄하더래요. 예. 뭐지? 하고 나서 그 무서운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위를 딱 봤는데 위에 여자 한 명이 마치 물에 둥둥 떠다니듯이 천장에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 천장에. 예.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또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셔가지고 저랑 제 친형을 데리고 그때 유일하게 저희 집 바로 옆에 보면은 한인들이 몇 명이 살기 때문에 한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은 한국분 이민자들께서 이제 운영하시는데 그냥 뛰쳐나가자마자 그 식당으로 가서 나 너무 무섭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소연을 엄청 했대요. 예. 그랬더니 이제 같은 한국 사람이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음식도 챙겨주시고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대쯤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이제 인도네시아는 홍수가 잘 나니까 예. 회사에서 안 되겠다. 어차피 비행기 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엄청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는데 배경에 있는 집을 보시면은 이런 정문 같은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정문이 원래 있었어요. 크게. 정문에 딱 도달했는데 잠겨 있길래 이 여자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정문을 잠궜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밖에서 엄청 불렀대요. 빨리 열어달라고 지금 비 오니까 다 젖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집에는 인기척이 없는 거죠. 근데 네네. 어느 순간 갑자기 후다닥 하고 누군가가 이제 2층 조그마한 베란다 창문 사이로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보는데 어머니셨던 거예요. 빨리 열어달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다 젖어. 빨리 열어줘. 예.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서 있다라는 거죠. 오. 요동도 미동도 없이. 아버지는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니까 예. 아버지가 이제 짜증도 나고 피곤하니까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문을 뛰어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물에 밑바닥에 한 5cm 정도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고 예. 불은 정전이 됐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태라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찰나에 맞다. 위층에 와이프가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예.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봤는데 자기 어디 있어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안방으로 추정되는 그 방에서 제가 울고 있더래요. 제가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형이랑 어머니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들고 이제 화가 잔뜩 나신 거죠. 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를 갔을까 왜 자리를 비웠는지 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를 들고 오랜 시간 기다렸대요. 몇 시간이 네.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당신 언제 집에 왔어요?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해서 지금 저 옆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간신히 마음 추스리고 왔어요. 지금 이 집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거보다 이제 제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게 화가 나서 하위딜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했더니 내가 아까부터 내 등에 업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는 그게 지금 말이 돼? 내가 지금 안방에서 얘가 울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해서 내가 지금 재우고 왔는데 당신이 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머니가 순간 놀라서 뒤에 뭐가 들렸는지 보려고 딱 보니까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두 분 다 소름 끼쳐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하소연을 했대 어머니가. 예. 아니 내가 등에다가 탐나내기 들고 있었던 거 못 보셨냐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냥 인형을 업고 있길래 왜 이 여자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약간 좀 살짝 미친 여잔가 싶었대요. 불쌍해서 잘 케어를 해준 거였어요. 예. 제가 그 집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 이후로 제가 이상하게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넘어가는 이야기로 제가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됐는데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인도네시아에는 한국 교회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당연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네. 여름 때만 되면은 여름 성경 캠프, 뭐 수련회 이런 걸 할 때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교회들이 교단이 달라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여름 성경 캠프를 해요. 왜냐면 예.
이제 각 교회마다 하면은 10명, 15명, 20명밖에 안 되겠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면은 3, 400명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참석한 캠프가 한 3, 400명이 모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네. 어느 캠프나 다름없이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은 다들 들떠가지고 끝난다라는 생각에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다들 막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마지막 밤은 항상 잠을 제대로 제일 못 이루는 날이잖아요. 이제 숙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저 혼자, 나는 잠이 안 오는데 나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뭐 할까 하는데 마침 그 큰 대로가 있는데 정문으로 나가는 대로가 있는데 거기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형들 누나들이 막 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뒤에 가는 형 한 명을 붙잡고 형아 어디가? 형아 어디가? 그랬더니 형이 우리 진짜 많이 무서운 거 보러 갈 거야. 너 같이 올래?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귀신 볼 거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라서 귀신을 본다고 해도 그동안에는 많이 봤었어도 그게 귀신이라는 느낌을 전혀 안 들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겠다 싶어서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한 10분을 걸었나? 캠프장이랑은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문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할 찰나에 갑자기 이제 온몸에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싫다. 소름 예. 끼치고 무섭다. 어린 나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야지. 캠프장에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싶어가지고 가만히 우선 형들이 가는 거를 이제 지켜봤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예. 고민했거든요. 아니야, 따라갈까? 아니, 돌아가자 하고 딱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먹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 전방 10m 앞에 검은 물체, 검은 머리, 검은 옷, 검은 바지였나? 검은 치마였나? 원피스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정확하게 검은색이었어요. 근데 눈은 정말 새빨갰어요. 빛이 날 정도로. 예. 그런 형체가 저를 정말 무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갔어요. 예. 그 캠프장, 수련회장 앞에 있는 축구장을 한 3, 4바퀴를 엄청나게 막 뛰어다녔어요. 그게 한 대략 2, 3km가 되거든요. 3, 4바퀴를 돌면은. 예. 2, 3km를 미친 듯이 안 쉬고 뛴 거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다니니까 그때 밤에 회의를 하시던 모든 관계자,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분들이 놀래서 다 나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달려가는 저를 들어가지고 저를 멈추게 한 다음에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이제 눈물 범벅에 땀 범벅에 그때 소변이랑 대변을 못 가리고 그냥 다 싼 거예요. 지워버렸구나. 네, 다 예. 지워버린 거죠. 그나마 좀 되게 아껴주시던 그 집사님께서 그럼 제가 돌볼게요 한 다음에 저를 데려가서 다 씻겨주시고 예. 저를 방에다 눕히시고 다른 분들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게 아니다 보니까 모두 자고 있었던 학생부터 뭐 그 캠핑장 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집합을 시키셨어요. 예. 장난친 사람 누구냐고 이런 장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합시키는 사람인데 저는 그 집사님과 숙소 방이 있었기 때문에 재워주시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저를 계속 안고 계셨어요. 예. 누웠던 침대 바로 뒤에도 창문이었단 말이죠. 네. 저는 분명히 그분이 저를 재워주시려고 토닥토닥거리시고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너무 쎄하고 무서우니까 저도 예. 모르게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그 창문에 그 똑같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할게요.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이게 벽에 붙어 있는데 예. 벽 위에 보면은 창문이 있어요. 크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문 밖에 있는 사람을 시야로 봤을 때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침대가 이렇게 바로 밑에 보여요. 침대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벽이랑 창문을 등대고 저를 눕히신 거고 저는 그 집사님 품에 누워가지고 눈을 뜨면은 그 창문이랑 벽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 집사님은 못 보시는 거고 왜냐면 저를 보면서 벽에 기대고 있으니까 기댄 사람 못 보지만 이렇게 들리고 있는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딱딱거리면 바로 보이거든요, 창문이. 눈을 딱 떴는데 그 창문에 똑같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딱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또 엄청 울었어요. 살려달라고. 예.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너가 눈을 뜨고 살려달라고 우는 순간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서 너를 데리고 빨리 밖에 나가서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몇 분을 모셔가지고 그 방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를 중간에 두시고 뭐 따로 의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중간에 두는 이유는 제가 무서워하지 않게 저를 중간에 두시고 그분들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그랬대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 내가 지금 바보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예. 그 공간이 엄청나게 싸하게 추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막 바람이 불 일이 없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막 창문이 흔들리는 게 느껴지고 바닥이 흔들리는 게 느껴진다라는 걸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예.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이제 그걸 목격을 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잠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계속 이렇게 각설이 돋는 경험을 그냥 1초에 한 번씩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그게 진짜 한 10초, 20초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탈진을 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네. 계속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잡고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다행히도 그날 밤 우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 받고 네네네. 저도 탈진을 해서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들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방을 밖으로.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오시는데 마지막으로 딱 나오려고 하다가 뭐가 느낌이 싸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 옆을 딱 봤는데 그 숙소 안에 이제 묵었던 방 안에 벽 한쪽에 한 여자의 초상화가 있는데 되게 깨름직하게 생긴 여자의 초상화였대요. 그날 예, 예. 마지막 날 나가는데 그렇게 4박 5일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신경 안 썼다가 그날 나가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이상해서 소름 끼쳐서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하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다 돌아갔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 집에 네네네. 돌아왔는데 그 집사님께서 제가 살던 집에 한 몇 걸음 안 지나서 사셨어요. 걸어서 한 30초 정도 되는 거리 사셨는데 예. 그리고 캠프가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저희 어머니랑 저랑 형이랑 아버지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예, 예. 문을 막 두드리시더니 어머니가 밖에 나간 거죠. 어쩐 일이세요?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나 분명히 어젯밤에 그 초상화에 있었던 여자를 봤는데 하위들이 설명했던 그 여자랑 너무 똑같다. 와, 예.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우시더래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 딸이 이상해요. 제 딸이 방에서 안 나오고 제 딸이 방에서 안 나고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밤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놀라셔서 예. 정말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위딜 형이랑 같이 있어봐요. 나 먼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있는 그 옷차림 그대로 뛰쳐가셨어요. 그 집으로. 예, 예. 근데 아버지도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거죠.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식모를 고용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식모가 있어서 어머니가 먼저 가신 다음에 불안해서 식모한테 저희를 맡기고 나서 어머니를 이제 쫓아간 거죠. 예. 근데 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그 누나의 방문을 열고 누나를 딱 봤는데 누나가 어머니를 되게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래요. 예. 선교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러 왔어. 라고 이제 예. 어머니는 속내를 안 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 누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나가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미안한데 우리 엄마가 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닫아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어머니가 닫아주시고 마치 이제 상담하듯이 네.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마침 도착하셔가지고 문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머니를 영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려고 앉아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기도를 하는 순간 누나가 그러더래요. 잠깐만, 불청객이 한 분 계시는데 저분도 나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모르죠. 예. 아버지가 밖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니까 도착했는지. 어떤 불청객? 하고 딱 물어보자마자 목소리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기괴한 여자의 목소리를 바뀌더니 네 남편이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 돋아, 예. 와. 네, 어머니도 이제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이제 귀신 쫓는 이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 쫓는 거는 성경에서 말했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머니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짜죠? 나쁘게 표현하자면.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근데 그 누나가 네 남편이라고 했잖아라고 하는 순간 놀래서 딱 눈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그랬대요. 너 누구야? 누군데 이 불쌍한 여자의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 여자의 몸을 갈취하고 있어. 네가 뭔데?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순간 눈을 딱 똑바로 뜨는데 눈이 새빨갛게 변하더래요. 저희 어머니한테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라고 물어보길래 너라는 귀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너를 내쫓을 거 아니야. 안 그럼 그냥 고이 보내줄까? 그냥 보내줘 지금? 이렇게 협박적으로 나왔대요 어머니가. 예. 그랬더니 나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네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봐. 이러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뭐지? 해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우선 이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저한테 가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누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봐서 초짜고 경력도 별로 없고 너무 무섭고 본인도 인간이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 밖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당신 거기 있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네 여기 있어요. 여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진 모르겠지만 당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실행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함께 할게요. 라고 이제 말을 들은 다음에 한 손으로 그 누나의 이마를 이제 붙잡고 한 손으로는 그 누나의 목덜미를 붙잡은 다음에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대요. 예. 내가 누군지 나는 몰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너 이 존재, 너는 지금 당장 이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돼. 하고 사투를 벌이셨대요. 이제 처참한 현장에서 그게 장작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지났대요. 예. 어머니는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진이 빠졌는데 누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예. 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현장을 이제 땀 흘린 거랑 눈물, 콧물 흘린 거 다 치우고 이제 집사님한테 그러셨대요. 어찌된 일인지는 원인은 나도 너무 모르겠으나 캠프 갔다 네.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사님 마음 단단히 먹고 당분간은 이 아이에게 그 어떠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예.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누나를 바라보면서 그랬대요. 너도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귀신 떠나니까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도 네 깨어있어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것만큼은 잘 명심해. 너의 마음가짐 그리고 너의 마음 상태만큼은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너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마. 굳건하게 너의 믿음을 지켜. 이번 기회로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뜨고 저희 집에 와서 저랑 대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어머니가 그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아들아 너무 불안하다 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예. 일주일도 안 지나서 그 집사님이 눈물 범벅이가 돼서 저희 집을 한 번 더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찾아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어떡해요 하면서 땅을 치고 우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왜 그래요? 내 딸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네.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상심이 크셨대요. 나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머니도 며칠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대요. 하지만 예. 그분들은 어머니에게 그걸 부탁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기도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셔서 예. 그냥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누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이었대요. 어머니가 예. 갔었을 때는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대요. 예. 누구누구 자매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잘못한 거니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소연을 하는 아이고, 건데 예. 그 누나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나는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또 그런 게 궁금했고 그런 걸 원해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누나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어머니가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귀 속에다 대고 얘기하더래요. 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누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바로 방에서 나오시자마자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할게요 하고 나오셨대요. 예. 그 이후로 어머니도 보시기 시작하셨고 느끼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민 가셨을 때 그 집안에서 제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으면서 그때 그 음산한 분위기에 서 있었을 때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게 아닐까 예.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도 제가 뉴욕에 와서 살 때까지도 지금도 정말 별의별 많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어머니도 엮인 이야기도 많고 아버지도 엮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무서운 얘기로 와, 아니, 기회가 나면 하위들님. 네. 오늘 처음 참여해주셨는데 이렇게 찢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경험한 그대로 말씀드린 거라서 아니, 이거 참. 아니, 소름이 이제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방송 중에도 계속 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와, 소름이 진짜 쫙쫙 돋아요. 처음에, 지금 여기 뒤에 네. 보이는 이 화면의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귀신들 막 잔뜩 나왔던 거. 그 사연도 엄청 무서웠고, 이 두 번째는 악마였을까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어머니 기억으로는 목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예.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봤을 땐 캠프에서 만났던 귀신이 또 다른 악령들을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악령이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우이들님 실제로 네. 보셨잖아요. 그 여자를, 눈 네. 뻘건 애를. 네네. 그러면 눈이 뻘겋다, 뭐 여자다, 검은 옷을 입고 있다까지는 아시겠는데 생김새는 네. 보셨어요? 얼굴 생김새. 생김새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무서웠어요. 얼굴은 납작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새카맣고 주변에 되게 음산한 분위기가 튀어나올 때 왜 검은 연기가 나는 걸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방송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음산함이 느껴지면서 그냥 딱 눈만 보였어요. 와. 그러니까 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가 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존재네요. 네, 표현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 집사님이 초상화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제 네네. 추측으로는 초상화에 있는 여자가 그 귀신의 여자랑 동인물이 아닐까. 그러면 오늘 또 등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하실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네.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등장을 해주신 거고 다음번에 또 네. 이렇게 몇 번씩 반전이 있는 이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이들님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이거 역대급으로 나 또 소름이, 한 이야기에서 소름이 한 3-4번 돋는 거?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아니다, 되게 오랜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금 이 집에서 겪었던 또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본인이 겪었던 그 검은 옷에 그 빨간 눈의 여자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마인데, 이제 여자분의 말씀처럼 여러 귀신들을 데리고 온 거죠. 악한 귀신들을. 그랬던 존재였던 것 같고, 또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